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 어제 지명을 했습니다. 누구냐 하는 건 뭐 대략 나와 있죠. 법원 내의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근데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후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같은 계열이다. 뭐 이렇게 듣는데 왜 김상환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여러 가지의 법률적 논쟁이 있는데 그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다 관측이 됐거든요. 그렇게 지금 관측이 또 되고 있죠. 그 뭐 대표적인 게 바로 헌법 제84조의 재판 중단이라고 하는 논란. 이것도 결국은 지금 뭐 사실상 재판 중단이 돼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만약에 어느 한 재판부에서라도 또는 내년 한 2월에 가면 또 판사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어느 판사가 법대로 헌법 제84조는 재판 중단을 포함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재판 중단법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라도 재판 중단법을 저는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약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 눈치를. 아, 대통령 되더니 자기 재판 중단법 먼저 처리하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좀 그 톤다운 내지는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그래도 좀 눈치 있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정치의 기술인 셈이죠. 어쨌든 자, 그래서 헌법 제84조의 재판 중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최종적인 해석은 어떤 형태든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 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재판 추후 지정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중단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허위사실 유포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 그거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에 해당 안 된다. 그래서 그 조항을 아예 빼버리자. 그거는 이제 행위라는 걸 빼버리면 면소가 된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물론 실제 공직선거법을 그런 식으로 개정했을 때 과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해서 얘기한 게 행위냐 아니냐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죠. 그 부분을 개정해서 아예 처벌 근거를 없애버리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처벌 근거를 없앴을 때 그 없앤 것이 헌법 조항이 맞느냐? 뭐 헌법소원이나 아니면 우연법률심판제청 이런 게 들어가면 또 이 헌재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헌재에 이재명 관련한 여러 가지의 법률적 논쟁들이 최종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재를 완전히 장악해야죠. 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술적으로 장악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게 너무나 드러나죠. 정말 속보이는 지명이다. 뭐 헌재를 완전히 내 손아귀에 넣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죠. 현재 헌재는요 7명 체제입니다. 확실한 이재명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우리법 출신들 마은혁, 정계선 확실한 이재명 편이죠. 여기는 뭐 물론 그 이재명과 관련돼 있지 않은 다른 법률적 논쟁들은 뭐 때로는 그 어떤 뭐 보수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관련돼 있다고 하면 무조건 묻지 마. 그런 게 바로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뭐 이런 거는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 탄핵 기각 해주고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들의 이익을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측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갔을 때 이 사안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보수 쪽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기각 내지는 각하해야 마땅한 사건도 인용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사람들, 우리법연구회 출신, 거기다가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또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김형두, 정정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명 중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2명,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 지명한 사람이 2명, 4명. 지금 확실하게 현재도 4명이죠. 우군이 돼 있습니다. 중도는 김복형, 보수는 정영식, 조한창. 이렇게 돼서 현재는 4대 1대 2 구도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목 2명. 이걸 완전히 우리법연구회 계열로 채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대 1대 2 구도가 됩니다. 그러면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을 우리 편으로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뭘 해도 헌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적어도 95% 이상은 예측이 맞을 것이다. 헌재로 넘어간 이재명 관련 사건, 이건 무조건 이재명의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그게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걸 노리고 지금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예측이 어긋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특정 사건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90% 이상이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노리고서 김상환, 오영준 두 사람의 우리법 국제인권법 출신을 헌재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정성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유리하게 하는 게 공정하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김상환 전 대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김상환을 보고 공정성을 높여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동의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 김상환이 헌재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부분에 동의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법률을 좀 안다는 사람으로서는. 자, 그런데 실제 알고 봤더니 진짜 이유가 숨어 있더라.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른바 정치 생명이 끝날 법한 사건, 그게 권순일이 포함된 사건. 그거 뭐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TV 토론회 때요, 김영환 바른정당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을 거론하면서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운 적이 있었죠. 강제 입원 시켰죠.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일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래서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보호. 왜냐하면 그때 친형을 강제 입원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선거의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본인이
당선할 목적으로 거짓말. 이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딱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자, 실제 이게요, 1심, 2심에서 이거는 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이래서 벌금 300만 원. 그 상태에서 대법원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거 법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확정돼서 그때로부터 피선거권 상실. 그러면 그 이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적어도 5년, 6년 동안 피선거권 아예 출마조차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뒤집은 게 권순일이었죠. 권순일 전 대법관. 그건 아직 지금 진상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뭐 김만배, 대장동의 김만배 씨가 무슨 뭐 이발소를 간다고 그러면서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 대법관 방에 뭐 8번인가 들락거렸다. 저도 법조팀장을 했습니다만 저는 뭐 김만배보다 훨씬 전에 법조팀장을 했습니다. 1995년에 했거든요. 했습니다만 이발하러 대법원에 간다는 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처음 듣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그 기자실 외에는 법조팀장은 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법원 기자실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갈 이유가 없거든요. 대법관을 상대로 취재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권순일 방에 드나들었다는 거는 민원을 위해서 드나들었을 가능성. 뭐 김만배 그 당시 법조팀장이라는 사람은 뭐 기사를 쓰는 법조팀장이 아니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로비를 하러 다닌 거죠. 그런데 거기에 숨은 주역이 있었다. 그게 김상환이다. 이런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에 관해서 확정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때 이때가 그 대법관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대5였죠. 7대5. 그런데 대법원장은요, 결정을 보고 나서 다수 편에 섭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10대2였죠. 10대2. 근데 원래는 9대2입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수의 견해 쪽 손을 들어줘서 10대2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2명의 반대가 있었죠.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에 그 2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렇습니다. 늘. 그런데 김상환이 그렇다는 거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거죠. 당시에도 5대5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권순일이 무죄 쪽에 손을 들어줬고요. 그게 뭐 김만배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현재 규명된 건 없지만 그런 의심을 사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6대5가 됐고 김명수가 6에 손을 들어줘서 7대5가 된 겁니다. 당시에 무죄 쪽에 섰던 사람, 이걸 그 주역이 김상환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을 2년 8개월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 곳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대법원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하면 이게 편향성이 2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를 하고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또 그런 약삭빠른 면도 보였던 그런 사람이 김상환입니다. 근데 김상환이 당시에 이재명 무죄 이 주역이었다는 거죠. 또 묘하게도 같이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권순일은 대전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 나왔고요. 김상환은 대전 보문고등학교, 여기는 아마 그 추첨 세대인 걸로 보입니다.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법대를 나왔고, 이런 것들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한 번 자기 편으로 확실하게 손을 들었던 사람, 김상환. 이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전형적인 보훈인사 내지는 보험인사,
이건 완벽하게 보험을 든 거죠. 왜? 이미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건져준 은인한테 자기가 빚을 갚는 겁니다. 일종의 공직을 통한 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당시의 무죄 논리, 당시에 이제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무죄 논리, 황당한 거죠.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요약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럼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왜 처벌하죠? 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거짓말 해도 된다, 이런 건데. 이래서 상당한 논란을 낳았던 바로 그 논리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김상환이다. 그 사람을 또 이재명이, 나를 구해준 사람이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소장을 맡아서 나를 끝까지 구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을 지금 보은 인사로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 근데 김상환 이제 앞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이 여러 가지 판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거로 기소됐던 방송인 김어준 씨, 여기한테 무죄를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환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한테 이 거짓말이라는 건요, 해도 되는 표현의 자유다. 아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헌법재판소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말에 따르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지금 있는 거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한 최종적인 헌법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헌법재판소장의 본인의 정치 생명을 살려준 그런 은인한테 보답하는 선물로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러면 이제 이재명 스타일의 인사, 뭐 지금 앞으로 뭐 장관 인사 뭐 이런 것도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내 편 챙기기,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